눈 내리던 밤 궁궐에서 가장 먼저 사라진 건 아이가 아니라 울음소리였다. 조금 전까지 분명 방안을 가르던 그 소리가 뚝 끊기자 사람들은 그제야 너무 늦게 서로의 얼굴을 돌아봤다. 등불은 꺼져 있었고 문은 닫혀 있었고 바닥에는 젖은 발자국 하나 없이 빈 포대기만 남아 있었다. 누군가는 왕자가 죽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무도 시신을 본 사람은 없었다. 그날 이후 궁은 입을 닫았고 아이를 안았던 사람들부터 하나씩 사라졌다. 그리고 30년 뒤 궁궐 뒤편 버려진 우물 아래에서 한 문장이 발견된다. 살아있는 동안은 이름을 묻어라. 죽은 줄 알았던 왕자, 끝내 기록에서 지워진 아이. 이 이야기는 왕자를 빼앗긴 왕자의 이야기가 아니다. 살아남기 위해 자기 이름부터 버려야 했던 궁궐 뒤편의 아이에 대한 이야기다. 궁에서는 사랑받는 것보다 덜 미움받는 것이 오래 사는 일이라는 걸. 그런데 이 아이는 태어난 순간부터 너무 많은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었어. 아이의 어미는 말을 마치고도 한동안 방을 떠나지 못했다. 문간에 서서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았다. 등불 아래 비친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이미 며칠째 잠을 못 이룬 사람의 것이었다. 아이를 낳은 기쁨보다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공포가 먼저 자리 잡은 얼굴이었다. 열이 다시 오른 것 같습니다. 아까보다 몸이 뜨겁습니다. 물을 더 데워오겠습니다. 혼자 가지 마라.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오늘 밤은 그 금방이 제일 위험하다. 방 안의 공기는 낮부터 달라져 있었다. 복도에는 평소보다 발소리가 많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괜히 걸음을 늦추었다. 문 앞을 스치는 그림자마다 안을 엿보고 싶은 기척이 묻어 있었다. 누군가는 방 안에 무슨 일이 생기길 기다리는 듯했고 누군가는 이미 곧 벌어질 일을 알고 있는 듯했다. 그때 문이 2번 울렸다. 누구시오? 정갈이 왔다. 문을 열어라. 이 밤중에 무슨 정갈이옵니까? 급한 일이다. 마마께서 누구도 들이지 말라 하셨습니다. 명을 거역하겠다는 것이냐? 문 밖의 목소리는 익숙한 듯 했지만 어딘가 어긋나 있었다. 궁에서 오래 지낸 사람 특유의 눌린 기운은 있는데 말끝이 지나치게 차갑고 쉰 기운은 모자랐다. 방 안의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다. 누가 먼저 문 쪽으로 가야 할지, 끝까지 버텨야 할지 짧은 침묵 사이에 다들 속으로 셈을 하고 있었다. 내일 아침 다시 오시라 전해주십시오. 문 밖은 잠잠해졌다. 너무 쉽게 물러났는데. 쉿. 아이의 울음은 잦아드는 듯 하다가 다시 거칠어졌다. 작은 가슴이 가늘게 들썩였고 입술은 붉었다. 품에 안은 사람은 포대기를 더 깊게 감쌌다. 밖에서는 바람이 문살을 훑고 지나갔다. 그 소리가 꼭 누군가 손톱으로 창호를 긁는 것처럼 들렸다. 그 순간 등불이 꺼졌다. 툭! 방 안을 버티던 마지막 빛이 검은 손에 잡아먹히듯 사라졌다. 순식간에 방은 캄캄해졌다. 아이가 놀라 울음을 터뜨렸다. 전보다 더 날카롭고 더 절박한 울음이었다. 마치 눈앞에 닥친 무언가를 아이만 먼저 알아챈 것 같은 소리였다. 불이 가만히 있어. 누군가 등잔을 더듬었다. 누군가는 문 쪽으로 몸을 돌렸다. 누군가는 아이를 더 세게 안아들었다. 그 모든 움직임이 한꺼번에 엉키는 순간 방 안에 있어서는 안 될 또 다른 숨소리가 스며들었다. 임마가. 누구냐? 소리 내지 마라. 낮고 거친 목소리였다. 위협하려 애쓰는 목소리가 아니라 이미 결심을 끝낸 사람의 목소리였다. 아이를. 움직이면 여기서 끝난다. 한순간이었다. 아이가 품에서 빠져나가고 포대기 끝이 손가락 사이를 미끄러져 나가고 누군가 바닥에 쓰러졌다.
녹그릇 하나가 굴러 벽에 부딪혔다. 누군가는 소리도 못 지른 채 숨부터 삼켰다. 어둠은 사람을 가장 무력하게 만든다. 어디를 붙잡아야 하는지, 누구를 막아야 하는지, 누구 얼굴을 봐야 하는지 알 수 없게 만드니까. 안 돼. 안 돼. 잡아야 해. 둔탁한 소리가 났다. 머리가 어디엔가 부딪히는 소리였다. 곧이어 아이 울음이 문 쪽으로 멀어졌다. 문이 열리는 소리도 들렸는데 이상하게 누구도 그 문턱을 넘지 못했다. 검은 그림자는 들어올 때처럼 빠르게 빠져나갔다. 다시 불을 밝혔을 때 아이는 없었다. 포대기만 남아 있었다. 겉으론 분명 아이를 감싸고 있던 포대기였는데 손에 들자 너무 가벼웠다. 그제야 방 안 사람들은 모두 같은 사실을 깨달았다. 누군가가 아주 짧은 순간에 아이를 빼앗아 가고 빈 포대기만 남겨놓은 것이다. 사람 불러. 당장 사람 불러. 안 됩니다. 뭐라고? 지금 소리치면 밖에 누가 달려오겠습니까? 도와줄 사람일지 기다리던 사람일지 어찌합니까? 그 말은 방 안의 공기를 더 차갑게 만들었다. 맞는 말이었기 때문이다. 이건 단순한 납치가 아니었다. 누군가 오래 준비했고, 누군가는 문 밖에서 때를 기다렸고, 누군가는 방 안 사정까지 알고 있었다. 그러지 않고서야 이토록 정확할 수는 없었다. 문을 잠가. 이미 늦었습니다. 그래도 잠가. 문이 닫히고 빗장이 걸렸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사라진 것은 물건이 아니라 아이였다. 그런데도 누구 하나 먼저 뛰어나가지 못했다. 궁에서는 큰일이 벌어지면 울부짖는 것보다 먼저 생각해야 했기 때문이다. 지금 누구에게 말해야 하는가? 누구를 피해야 하는가? 누구를 먼저 의심해야 하는가? 잘못된 사람에게 먼저 알리는 순간 진실은 영영 다른 이름으로 불리게 된다. 누가 이런 짓을? 아직은 모릅니다. 아직은이 아니라 이미 끝난 것 아니냐? 아닙니다. 끝난 게 아니라 시작된 겁니다. 그 말이 떨어진 순간 모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래.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아이를 데려간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내일 아침 궁 안의 권력 지도가 달라질 수도 있었다. 아이가 죽었다는 소문이 먼저 퍼질지, 실종됐다는 말이 감춰질지, 누군가 다른 아이를 대신 들이밀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새벽이 오기 전까지 방 안 사람들은 늙어버린 것 같은 얼굴이 되었다. 누군가는 기도를 중얼거렸고 누군가는 떨어진 포대기 끈을 끝내 놓지 못했다. 문 밖에선 발소리가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했다. 마치 이미 일이 벌어진 걸 알고도 안에서 누가 먼저 무너질지를 기다리는 것 같았다. 첫 닭이 울기 직전 궁은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다. 문이 열리고 내관들이 들이닥치고 상궁들이 들어왔다. 하지만 이상했다. 놀라서 달려온 사람들의 얼굴이 아니었다. 오히려 확인하러 온 사람들의 얼굴이었다. 정말 사라졌는지, 정말 빈자리가 생겼는지, 정말 이제 다음 수를 둘 수 있는지, 아이는 어디 있느냐? 저희도 방금 전까지는 궁에서 분명이라는 말만큼 쓸모없는 말도 없다. 한 사람이 빈 포대기를 들어 올렸고 또 다른 사람이 깨진 등잔을 살폈다. 누군가는 문지방을, 누군가는 바닥을 훑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방 안은 너무 많은 사람의 발에 짓밟힌 뒤였다. 증거는 늘 가장 먼저 군중 속에서 죽는다. 해 뜨기 전 궁 안에는 하나의 말이 빠르게 번졌다. 아이는 위독했다. 밤사이 기력이 다했고 새벽 전에 숨을 거두었다. 왕실의 불행이니 자세한 말은 삼가라. 실종은 그렇게 죽음으로 바뀌고 있었다. 2장. 죽은 아이와 살아남은 소문. 그 뒤 며칠 동안 궁은 아픈 짐승처럼 조용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듯 했지만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눈치를 보고 있었다. 누구와 말을 섞어야 하는지, 누구 앞에선 입을 다물어야 하는지, 오늘 살아남으려면 어느 편에 서야 하는지. 아무도 대놓고 아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다들 그 아이의 빈자리를 의식하고 있었다. 아이를 마지막으로 안았던 사람은 병이 깊어졌다는 이유로 방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물을 데우러 나가려던 이는 친정으로 내보내졌다. 그날 밤 문밖 목소리를 들었다던 궁녀는 며칠 뒤 우물에 빠져 죽었다고 했다. 그리고 복도 끝에서 젖은 발자국을 봤다던 내관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입을 닫은 겁니까? 입을 닫힌 겁니까? 그 둘이 이 궁에서 다르냐? 새벽부터 대신들이 들락날락했다. 문이 열릴 때마다 긴 소매가 스치고 낮은 목소리들이 안팎을 오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큰 소리는 없었다. 분노도 없고 통곡도 없고 진실을 캐묻는 목소리도 없었다. 너무 큰일이라서 오히려 조용한 것 같기도 했고 이미 각자 계산을 끝낸 사람들처럼 보이기도 했다. 아이는 병이 깊었다고 하십시오. 허나 위독했던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살아있었다는 것도 사실이지요. 사실이 너무 많으면 그 중 하나를 공식으로 만들면 됩니다. 시신은 어찌합니까? 왕실의 일이다. 세세히 밝힐 필요 없다. 후궁 쪽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가만히 있게 만들어야지. 그 몇 마디로 한 아이의 운명은 다시 한번 정리되었다. 실종은 병사로, 병사는 침묵으로, 침묵은 질서로 바뀌었다. 궁은 늘 그렇게 움직였다. 정답을 찾는 곳이 아니라 어떤 답을 공식으로 만들 것인지 정하는 곳. 장례는 이상할 만큼 짧았다. 곡소리는 낮았고 상복은 정갈했고 시신을 직접 보았다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눈물보다 눈치가 더 많은 장례였다. 사람들은 관이 지나갈 때 고개를 숙였지만 속으론 모두 같은 의문을 삼키고 있었다. 정말 아이가 죽었는가? 정말 저 안에 아이가 있는가? 정말 이게 끝인가? 아이의 어미는 장례 뒤로 더 깊은 병에 들었다. 사람을 만나지 않았고 음식을 거의 들지 않았고 밤마다 같은 말을 반복했다고 한다. 문을 닫아줘라. 아이가 추울 것이다. 문은 이미 닫혀 있는데요. 그래서 더 무서운 거지. 이미 닫힌 문을 자꾸 닫아달라 하시니까. 그의 겨울은 길었다. 눈이 오지 않는 날에도 사람들은 눈 내리던 그 밤을 수군거렸다. 궁 담장 바깥으로도 소문은 조금씩 흘러나갔다. 어떤 이는 왕자가 죽었다 했고 어떤 이는 누가 빼돌렸다 했다. 어떤 이는 태어난 순간부터 죽을 운명이었다 했고 어떤 이는 살아남아 어딘가에서 숨쉬고 있을 거라 했다. 세월은 많은 것을 묻지만 묻힌 것들 가운데 어떤 것은 오히려 더 질기게 남는다. 그 아이 이야기가 그랬다. 30년이 흘렀다. 임금은 바뀌었고 권력을 다투던 대신들도 대부분 흙이 되었다. 궁의 지붕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 안에서 웃고 울던 얼굴들은 모두 달라졌다. 사건을 기억하던 사람들은 늙거나 죽거나 살아남기 위해 기억을 지운 척했다. 그러나 어떤 밤은 세월 속에서 더 선명해진다. 한 사내가 있었다. 낮에는 남의 말을 듣고 밤에는 그 말을 적는 사람이었다. 벼슬길에는 뜻이 없었고 관청의 기록보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더 오래 남는다고 믿는 사람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도겸이라 불렀다. 그는 사라진 사람 이야기, 죽었다고 알려졌으나 어디선가 살아남았다는 이야기, 집안이 망한 뒤에도 입으로만 전해지는 오래된 일들을 모아 글로 옮겼다. 자네는 참 이상한 사람이야. 제가요. 다들 큰 인물 이야기를 좋아하지. 누가 높은 자리에 올랐고 어느 집안이 흥했고
그런데 자넨 꼭 사라진 사람 이야기만 캐묻더군.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얘기를 스스로 하지 않습니까? 사라진 사람은 누가 대신 찾아줘야죠. 그러다 큰일 난다. 묻힌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그래. 묻힌 데는 다 이유가 있지. 그 말은 도겸의 마음에 오래 남았다. 묻힌 데는 다 이유가 있다. 그러면 파헤치는데도 이유가 있어야 했다. 그에게는 그 이유가 있었다. 도겸의 어머니는 죽기 전 작은 비단 조각 하나를 남겼다. 낡은 포대기 끝에 달았을 법한 장식이었다. 평범한 집안에서 쓰기엔 너무 곱고 오래 품에 두기엔 너무 낯선 비단. 어머니는 오래전 궁에서 잠시 일을 했다는 말만 남긴 채 다른 것은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숨이 짧아진 어느 밤 그녀는 도겸을 불러 베개 밑에 숨겨둔 비단 조각을 건넸다. 이건 버리지 마라. 이게 뭔데요? 언젠가 내가 먼저 물을 날이 올 거다. 무슨 말씀이세요? 살아있는 아이는 숨겨라.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설명은 없었고 단서라고 하기엔 너무 모자랐다. 그러나 그 짧은 문장이 도겸의 마음속에 오래 박혀 있었다. 살아있는 아이는 숨겨라. 누가, 누구로부터 왜? 질문은 점점 한 방향으로 모여들었다. 눈 내리던 밤. 사라진 아이. 궁. 도겸은 마침내 한양으로 향했다. 한양은 변한 듯 하면서도 변하지 않았다. 높은 담장은 여전히 높았고 장터는 여전히 소란스러웠다. 사람들은 남의 사정을 오래 궁금해하면서도 정작 책임질 질문은 좀처럼 하지 않았다. 도겸은 궁 근처 허름한 주막과 골목을 오가며 퇴직한 문지기, 늙은 내관, 옛 궁녀와 상인들을 만났다. 처음엔 모두 비슷한 표정이었다.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입을 다물고 술잔보다 침묵을 더 세게 움켜쥐는 얼굴. 그 밤 말이냐? 아시는 게 있습니까? 다 아는 건 아니지. 다만 그 겨울엔 눈이 유난히 많았고 궁에서 나오는 사람들 얼굴이 하나같이 죽은 얼굴이었다는 건 기억나?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죽은 아이 하나보다 살아남은 소문 하나가 더 무서운 밤이었다고들 했지. 도겸은 그 말에 매달렸다. 죽은 아이보다 살아남은 소문. 그건 곧 아이가 실제로 죽었는지 누구도 확신하지 못했다는 뜻이었다. 며칠 뒤 그는 산속 절을 찾았다. 궁에서 나와 평생 입을 닫고 산다는 늙은 여인이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그녀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 그저 밤이면 아직도 놀라 깨어나고 겨울이 되면 물을 거의 마시지 않는다고만 했다. 누굴 찾나? 30년 전 궁에서 사라진 아이 이야기를 들으러 왔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살아남은 사람들도 그 얘긴 하지 않는다. 이걸 보셔야 합니다. 도겸이 비단 조각을 펼치자 늙은 여인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오래전 자기가 버리지 못한 밤이 손바닥 위에 갑자기 올라온 것 같은 얼굴이었다. 그걸 어디서 났느냐? 어머니 유품입니다. 어미 이름이 무엇이냐? 월이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다. 월이.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울던 애가 끝내 이걸 간직하고 있었구나. 아시는 겁니까? 알고 있는 건 저주다. 말하면 죽고 숨기면 평생 따라오는 것. 그래도 듣고 싶습니다. 듣고 나면 자네도 편히 못 산다. 괜찮습니다. 아니, 안 괜찮을 거다. 그래도 들을 텐가. 예. 늙은 여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마침내 낮고 마른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날 밤 아이를 데려간 건 죽이려는 자가 아니었다. 살리려는 자였다. 3장. 우물 아래 숨겨진 길. 그 한마디로 사건의 방향이 완전히 뒤집혔다. 도겸은 숨을 삼켰다. 그동안 그는 아이가 납치되었거나 누군가에게 제거되었거나
어쩌면 이미 죽은 채 사라진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늙은 여인의 말은 전혀 다른 문을 열고 있었다. 누가 아이를 빼냈다는 겁니까? 아이 어미 곁에 상궁 하나, 밖과 내통하던 의원 하나, 그리고 복도 끝에서 시선을 돌리기로 한 내관 하나. 그들은 알고 있었어. 해 뜨기 전에 아이가 병으로 죽었다는 소식이 만들어질 거라는 걸. 병으로 위장해 없애려 했다는 겁니까? 궁에서는 그런 말부터가 죽을 말이지. 하지만 그 아이가 살아있는 한 불편한 자들이 너무 많았어. 그럼 아이는 살아서 나간 겁니까? 내가 직접 안아봤다. 열은 높았지만 분명 살아있었다. 어디로 갔습니까? 끝까지는 나도 몰랐다. 다만 아이를 안고 나간 여자가 있었고 방 안에는 빈 포대기만 남겼다는 것. 그리고 그날 이후 궁 뒤편 오래된 우물이 한동안 봉해졌다는 것만은 안다. 우물이요. 사람들은 헛소문이라 했지. 우물 바닥에 작은 길이 있다. 밤이면 바람이 통한다. 그런 소문. 하지만 궁에서 오래 살아남은 사람들은 안다. 헛소문처럼 들리는 것들 중 절반은 누군가 살기 위해 만든 길이라는 걸. 도겸은 그 말을 품에 안고 한양으로 돌아왔다. 며칠 동안 그는 궁 뒤편을 맴돌았다. 낮에는 담장 너머 지붕을 올려다보고 밤에는 버려진 골목과 잡초 우거진 길을 따라 오래된 우물을 찾았다. 달빛이 얇은 밤이었다. 바람은 차고 땅은 축축했다. 우물은 이미 오래 쓰지 않은 듯 돌 가장자리에 이끼가 두껍게 끼어 있었다. 그는 몸을 숙여 안을 들여다보았다. 생각보다 깊지 않았다. 그리고 한쪽 벽면이 유난히 매끈한 것이 눈에 들어왔다. 자연스레 다른 표면이 아니라 사람 손이 닿은 흔적 같았다. 도겸은 망설이다가 아래로 내려갔다. 발을 디딜 자리는 좁았고 돌은 미끄러웠다. 손바닥이 쓸리고 무릎에 진흙이 묻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바닥에 닿았을 때 벽틈 사이로 희미한 바람이 새는 것이 느껴졌다. 그는 손끝으로 돌을 더듬었다. 조금 힘을 주자 한 장이 안쪽으로 밀렸다. 삐걱이는 소리와 함께 사람 하나 간신히 기어갈 수 있는 틈이 벌어졌다. 도겸은 숨을 참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통로는 좁고 눅눅했다. 흙 냄새와 썩은 물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다. 얼마나 기어갔을까. 마침내 작은 공간 하나가 나타났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낡은 나무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도겸의 손이 떨렸다. 그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작은 아이 옷 한 벌, 은장식이 떨어진 놀이개, 그리고 목패 하나가 들어 있었다. 목패에는 이름 대신 문장 하나만 적혀 있었다. 살아있는 동안은 이름을 묻어라. 도겸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정말 있었던 것이다. 누군가 아이를 살리려 했고 누군가는 그 아이가 끝까지 이름 없이 살기를 바랐다. 정말 있었군. 그가 거의 숨처럼 그 말을 내뱉었을 때 뒤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렸다. 상자에서 손 떼시오. 도겸이 돌아보자 통로 입구에 사내 하나가 서 있었다. 빛이 거의 없는데도 그 눈빛만은 이상하게 또렷했다. 칼을 들고 있었지만 당장 휘두를 것 같은 자세는 아니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처럼 조용했다. 누구십니까? 그건 내가 묻고 싶은 말이오. 누가 여길 알려줬소? 이 상자의 주인을 아십니까? 사내는 잠시 침묵했다. 압니다. 그럼 말해 주십시오. 그 아이는 어디로 갔습니까? 그걸 아는 사람이 오래 산 적은 없소. 저는 이미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내는 한참 도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칼끝을 내렸다. 당신 어미 이름이 월이었소. 도겸의 눈이 커졌다. 어떻게 그걸? 그럼 맞군.
언젠가 월이의 자식이 오면 전해주라는 말이 있었소. 도겸은 사내를 자세히 바라보았다. 목 아래 왼편 달빛이 스칠 때마다 흐릿하게 드러나는 붉은 반점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늙은 여인이 했던 말이 머릿속을 스쳤다. 아이의 몸 어딘가에 붉은 점이 하나 있었다고. 너무 작아도 너무 오래 지나도 쉽게 잊히지 않을 표식. 당신이 그 아이입니까? 사내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한참 뒤에야 입을 열었다. 나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소. 아니, 그러고 싶지 않았소. 무슨 뜻입니까? 모른 채 살면 단순하오. 배고프면 먹고, 추우면 불을 피우고, 칼이 날아오면 피하면 그만이오.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 알아버리면 그 순간부터 살아온 모든 날이 남의 뜻으로 설명되기 시작하오. 그래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요? 알면 달라집니까? 도겸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사내는 쓴웃음을 지었다. 사람들은 진실을 좋아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진실이 만들어내는 싸움을 더 좋아하오. 내가 정말 그 아이라 해도 누군가는 날 세우고 누군가는 날 죽이려 들겠지. 그럼 또 누군가 피를 흘릴 거요. 도겸은 그 사내를 따라 변두리의 허름한 집을 찾았다. 그곳에는 거의 눈이 보이지 않는 늙은 여인이 홀로 살고 있었다. 문이 열리자마자 그녀는 얼굴보다 공기의 결부터 먼저 읽는 사람처럼 말했다. 누구냐? 오래전 궁에 계셨던 분을 찾아왔습니다. 궁 얘긴 다 잊었다. 정말 다 잊으셨습니까? 가까이 와보아라. 사내가 한 걸음 다가서자 늙은 여인의 손이 그의 얼굴과 목을 더듬었다. 그러다가 목 아래 붉은 반점 위에서 멈췄다. 그녀의 손끝이 떨렸다. 살아있었구나. 그 짧은 한마디에 방안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사내의 얼굴이 굳었다. 평생 한 번도 제대로 물어보지 못했던 질문이 마침내 입 밖으로 나왔다. 제가 누구입니까? 사장. 이름을 묻고 살린 사람들. 늙은 여인은 긴 숨을 내쉬었다. 그 한숨 안에는 30년 묵은 겨울밤 하나가 통째로 들어있는 것 같았다. 나는 내 이름을 불러줄 수 없다. 그 이름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으니까. 하지만 내가 그날 밤 살아서 궁을 나간 아이인 건 맞다. 사내의 눈빛이 흔들렸다. 놀람도 아니고 기쁨도 아니었다. 오래 의심만 해오던 것을 끝내 확인해야 하는 사람의 피할 수 없는 무게 같은 것이었다. 어떻게 빠져나온 겁니까? 원래 계획은 없었어. 그저 죽이기 전에 먼저 빼내자는 것뿐이었지. 내 어미는 끝까지 망설이셨다. 아이를 보내면 다시는 못 볼 수도 있다는 걸 알고 계셨으니까. 그래도 마지막에는 보내셨다. 늙은 여인의 목소리가 순간 다른 사람의 것이 되었다. 마치 그 밤의 주인이 그대로 되살아난 듯했다. 살려만 다오. 궁에서 죽는 것보다 이름 없이 사는 게 낫다. 그 말씀이 마지막이었다. 상궁 하나가 너를 안고 달렸고 내관 하나가 복도 끝에서 일부러 소란을 만들었다. 의원은 우물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지. 궁을 벗어난 뒤 추격이 붙었고 상궁은 너를 자기 품에 오래 둘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미리 내보내둔 어린 나인에게 널 맡겼다. 그게 월이었어. 도겸은 숨을 삼켰다. 그럼 제 어머니가. 그래. 내 어미가 첫날 밤 너를 안고 지새웠다. 열이 너무 높아 아침을 못 넘길 줄 알았는데 기적처럼 살아났지. 그 뒤로는 여러 손을 거쳤어. 한 곳에 오래 두면 들키니까. 상궁은 얼마 못 가 잡혀 죽었고 의원도 사라졌어. 너를 살리려던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없어졌다. 사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얼굴은 단단해 보였지만 그 침묵은 오히려 무너지는 사람의 것이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과
그 사실을 견디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었다. 왜 이제야 말씀하십니까? 이젠 말해도 될 것 같아서다. 널 죽이려 하던 자들도, 널 살리려 죽어간 자들도 이제 거의 다 흙이 되었으니, 이제 남은 건 권력이 아니라 내 선택이다. 늙은 여인은 침상 밑에서 오래 봉해둔 천꾸러미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빛이 바랜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종이는 오래되어 끝이 부스러질 듯했고 글씨는 흐렸지만 분명한 떨림이 남아 있었다. 아이가 살아있다면 궁으로 돌려보내지 말라. 그 아이가 누구였는지 알려주지 말라. 핏줄보다 더 무서운 것이 권력이고 궁보다 더 잔인한 곳은 없다. 다만 언젠가 그 아이가 스스로 알고자 하면 어미가 버린 것이 아니라 살리려 했다는 말만 전해 다오. 사내는 편지를 받지 못했다. 손을 내밀었다가 다시 거두었다. 그 종이를 쥐는 순간 자신의 지난 삶이 전부 다른 이름으로 바뀌어 버릴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사내는 며칠 동안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밤이면 혼자 강가를 걸었고 새벽이면 돌아와 마당 끝에 오래 서 있었다. 도겸은 그를 억지로 붙잡지 않았다. 누군가의 진실이 너무 늦게 도착했을 때 사람은 기뻐하기보다 먼저 멍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어쩌실 겁니까? 모르겠소. 궁으로 들어가실 겁니까? 가서 뭘 하오? 진실을 밝힐 수는 있습니다. 진실. 그 말은 참 쉽게 나오지. 하지만 진실이 누군가를 살리오. 아니면 또 다른 핏줄 싸움의 불씨가 되오. 그렇다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려 하오? 당신 같은 사람이 실제로 있었는데 끝내 아무도 없었다고 말하는 세상이 싫어서요. 사내는 한참 동안 도겸을 바라보다가 아주 희미하게 웃었다. 자네는 이상한 사람이요. 이야기를 좇으면서도 사람을 소문으로만 소비하지 않으려 하니까. 이야기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더 무섭군. 며칠 뒤 사내는 도겸에게 오래된 기억 하나를 더 꺼내놓았다. 나를 기른 노인은 늘 같은 말을 했소. 넌 살아남은 것만으로 이미 많은 사람의 목숨값을 치고 있다고. 그래서 더 조용히 살아야 한다고. 어릴 땐 그 말이 싫었소. 왜 내 삶이 늘 남의 죽음 위에 놓였다는 식으로 말하는지 원망도 했지. 그런데 이제 와 생각해보니 그 말이 맞았던 것 같소.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알지. 하지만 잘못이 아니라고 해서 무게가 사라지는 건 아니오. 도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말은 너무 정확해서 위로가 쉽게 들어갈 자리가 없었다. 사내는 다시 낮게 말했다. 날 살리려던 사람들은 내가 왕이 되길 바란 게 아니오. 그저 살아있길 바랐을 뿐이지. 그런데 내가 지금 와 이름을 되찾겠다고 나서는 순간 또 누군가의 삶이 갈라질 거요. 그들이 목숨 걸고 막아낸 일을 내가 다시 시작하는 셈이겠지. 도겸은 그 말을 들으며 처음으로 깨달았다. 자신은 진실을 밝히는 일이 언제나 옳다고 믿어왔다. 그러나 어떤 진실은 드러나는 순간 칼이 되고 어떤 진실은 너무 늦게 도착해서 사람을 구하기보다 다시 찢는다. 그럼에도 남겨야 한다는 마음과 그러니 더 숨겨야 한다는 마음이 그 밤 이후 오래 부딪혔다. 5장 왕좌 대신 삶을 택한 아이. 며칠 뒤 두 사람은 궁 담장 바깥에 함께 섰다. 장터는 여느 날처럼 소란스러웠다. 상인은 목청을 높였고 아이들은 웃으며 뛰어다녔고 햇빛은 담장 위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내려앉고 있었다. 그 소란 한가운데 높은 궁 담장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내는 그 담장을 오래 바라보았다. 저 안에 자신을 낳은 피가 있고 자신을 죽이려 한 권력이 있고 자신을 살리기 위해 목숨을 버린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저 안은 이제 자신과 아무 상관도 없는 세계처럼 멀게 느껴졌다. 안으로 들어가 보고 싶지는 않습니까? 들어가면 뭐가 달라지요? 적어도 끝은 볼 수 있겠죠. 아니, 저긴 끝을 보는 곳이 아니라 끝없이 시작되는 곳이요. 내가 저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내 삶은 다시 내 것이 아니게 될 거요. 그는 담장에서 시선을 거두고 돌아섰다. 난 이름을 찾지 않겠소. 정말이십니까? 대신 흔적은 남기겠소. 흔적이요. 누군가는 알아야 하니까. 다만 오늘의 피를 부르는 방식이어선 안 돼요. 먼 훗날 누군가 이 이야기를 듣고 이런 사람도 있었겠구나 짐작하는 정도면 충분하오. 그는 상자 속 물건과 편지를 도겸에게 넘겼다. 글로 남기시오. 하지만 이름은 쓰지 마시오. 어미의 이름도, 임금의 이름도, 그 밤 칼을 든 자들의 이름도. 읽는 사람이 알 사람은 알되 아무도 오늘 그 이름들로 칼을 쥐지 못하게. 그럼 야담이 됩니다. 좋소. 처음부터 그런 운명이었을 테니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후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했소. 내가 누구인지 몰라서 후회했고 이제는 알아버려서 또 후회하겠지.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하오. 날 살리려던 사람들은 내가 높은 자리에 앉길 바란 게 아니오. 그저 살아남길 바랐을 뿐이오. 도겸은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누군가의 잃어버린 이름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은 대개 너무 가볍거나 너무 늦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도겸은 다시 여러 사람을 찾아다녔다. 이제는 확인할 것이 아니라 기록할 것을 모으기 위해서였다. 눈먼 노파가 남긴 기억, 늙은 여인이 전한 우물 이야기, 사내의 몸에 남은 붉은 반점, 어머니가 남긴 비단 조각, 그리고 그 편지. 흩어진 조각들은 완전한 증거가 되기엔 늘 조금씩 모자랐다. 그러나 세상에는 완전하지 않아서 오히려 진실에 가까운 것들이 있다. 모든 것이 딱 맞아떨어지는 이야기는 대개 누군가 나중에 잘 꾸민 것이다. 실제로 있었던 일은 늘 군데군데 찢겨 있고 누군가 일부러 지워놓은 흔적이 남아있다. 도겸은 그의 봄부터 여름이 다 갈 때까지 한양에 머물렀다. 낮에는 사람들을 만나고 밤에는 글을 적었다. 실제 이름은 쓰지 않았다. 임금도 흐리고 후궁도 흐리고 그날 밤 칼을 쥔 자들도 그림자로만 남겨두었다. 대신 눈 내리던 밤 빈 포대기, 궁 뒤편 우물, 아이를 안고 달리던 상궁, 그리고 끝내 궁으로 돌아가지 않은 한 사람의 생애를 적었다. 그 글을 읽은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말을 했다. 실화 같군. 아냐, 너무 기이해. 누가 그럴듯하게 엮은 이야기겠지. 어느 왕실 이야기 같기도 한데. 굳이 알려고 하지 마. 알면 잠이 안 온다. 도겸은 굳이 설명하지 않았다. 그 글이 사실인지 허구인지 왜 이름을 지웠는지 왜 결말이 그렇게 조용한지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다. 어떤 이야기는 증명되는 순간 힘을 잃고 어떤 이야기는 의심 속에 있을 때 더 오래 산다. 한동안 사내의 소식은 들리지 않았다. 누군가는 그가 산속으로 들어갔다 했고 누군가는 바닷가 작은 마을에서 비슷한 얼굴을 봤다 했다. 어느 겨울 장터에서 약초를 파는 조용한 사내를 봤다는 말도 있었고 북쪽 변방에서 말을 다루는 사람이 있다는 말도 있었다. 도겸은 그 어떤 소문도 끝까지 쫓지 않았다. 그 사람이 이름 대신 삶을 택했다면 마지막까지 그 선택을 지켜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도 궁금하지 않소? 무엇이 말입니까? 그 사람이 정말 잘 살고 있는지 궁금하죠. 그런데 왜 안 찾소? 찾는 순간 또 무언가가 시작될 것 같아서요. 그 사람은 시작보다 끝을 원했을 테니까. 궁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계절이 바뀌고 임금이 늙고 새 아이들이 태어나도 담장은 제 높이를 그대로 지켰다. 그 안에선 여전히 누군가 웃고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벼슬을 얻고 누군가는 목숨을 잃었다. 궁은 늘 그랬다. 한 사람의 비극보다 더 큰 질서로 굴러가는 곳. 그래서 더 무섭다. 사람을 삼킨 뒤에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음 날 해를 맞이하니까. 그러나 궁이 다 삼키지 못하는 것도 있다. 그게 바로 이야기다. 기록은 지워질 수 있다. 줄은 긁어 없앨 수 있고, 이름은 빼버릴 수 있고, 장부는 태워버릴 수 있다. 하지만 한 번 사람 입을 탄 이야기는 이상한 힘을 가진다. 어느 사랑방에서 야담이 되고, 어느 주막에서 술안주가 되고, 어느 노인의 마지막 숨끝에서 다음 세대로 건너간다. 진실은 때로 문서보다 사람의 떨리는 목소리 속에서 더 오래 산다. 도겸은 늙어가면서도 그날 밤을 잊지 못했다. 실제로 본 밤이 아니었지만 너무 오래 좇은 끝에 자기 기억처럼 박혀버린 밤이었다. 눈이 내리고 아이가 울고 등불이 꺼지고 누군가 빈 포대기를 남기고 사라지던 밤. 그리고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 이름부터 묻어버린 어른들의 밤. 세월이 흐른 어느 겨울, 도겸은 다시 한번 비단 조각을 꺼내보았다. 실은 더해졌고 색도 거의 빠졌지만 실밥 사이에 남은 문장은 여전히 또렷했다. 살아있는 아이는 숨겨라. 그 문장은 이제 더 이상 슬프기만 하지 않았다. 잔인했지만 그 잔인함 속에 당시 사람들이 택할 수 있었던 마지막 자비가 들어있다는 것을 도겸은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어떤 시대에는 이름을 지워야만 사람이 산다. 어떤 시대에는 진실을 덮어야만 누군가가 내일을 맞는다. 그 사실이 옳아서가 아니라 그만큼 세상이 잔혹해서 그렇다. 사라진 것은 아이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사라진 것은 그 아이가 원래 가져야 했던 이름이었고 그 이름을 둘러싸고 서로를 물어뜯던 사람들의 양심이었으며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또 다른 사람들이 사수로 묻어버린 살들이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이는 살아남았다. 왕이라 불리지는 못했어도 궁의 칼 아래 쓰러지지는 않았다. 그것만으로도 누군가의 선택은 헛되지 않았고 누군가의 죽음도 완전히 허공으로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상궁의 마지막 다른박질도 내관의 거짓 소란도 의원의 떨리는 손도 어린 나인 월이의 젖은 품도 모두 한 사람의 삶을 다음 날로 넘겨주었다. 그 삶은 왕자 위에 앉지 않았고 역사책 한 줄로 남지도 않았지만 분명히 존재했다. 궁은 많은 것을 삼킨다. 사람도 삼키고 사랑도 삼키고 이름도 삼키고 진실도 삼킨다. 하지만 끝내 다 삼키지는 못한다. 때로는 우물 및 작은 틈 같은 곳에 남겨진 증거 하나가 세월을 견디고 아주 오랜 뒤 누군가 그것을 찾아낸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오래전 멈춰있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다. 이 이야기는 그렇게 남았다. 왕자를 되찾지 않은 아이의 이야기로, 궁으로 돌아가지 않은 사람의 이야기로, 핏줄보다 삶을 택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그리고 무엇보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그 사람의 이름부터 먼저 묻어야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어쩌면 진실은 늘 그런 식으로만 살아남는지 모른다. 정확한 얼굴을 잃은 채 누군가의 떨리는 목소리 속에서 분명한 이름을 지운 채 한밤중에만 떠오르는 문장 속에서 다 다른 놀이개 하나, 헤어진 비단 조각 하나, 그리고 끝내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한 한 사람의 생애 속에서 겨울밤은 다시 오고 눈은 또 내린다. 궁의 처마 끝에는 여전히 물방울이 맺히고 바람은 여전히 문사를 긁고 어느 방에서는 또 누군가가 두려움 속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 세상은 변한 듯 하면서도 그렇게 달라지지 않는다.
그래도 이야기는 남는다. 누군가가 끝내 없었다고 말할 수 없도록. 누군가가 정말 살아 있었다는 사실만큼은 사라지지 않도록. 그리고 아주 먼 훗날 또 다른 누군가가 이 이야기를 듣고 조용히 생각하게 되도록. 궁이 끝내 삼키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다면 그건 이름이 아니라 살아남은 사람의 숨이었다는 것을